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최순실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에게는 20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이 이루어진 때가 면세점 신규 특허 일정을 정부가 검토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롯데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 제3자 뇌물죄죠.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 회장을 선출한다면 어떤 기업도 뇌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신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하나도 재벌의 현안이라면서 어떻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0조짜리 합병이 현안이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그룹의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어떻게 재판부만 모를 수 있죠? 판사님, 롯데는 대통령이 70억 요구할 때 면세점이란 현안을 재빨리 청탁했지만 삼성은 말 지원만 72억, 재단 204억, 추가 지원 213억을 약속하면서 너무 착하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무서워서 어떤 청탁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돈을 달라는 대로 다 뺏긴 천하에 둘도 없는 등신이라는 건가요? 삼성이? 이 판결의 의미는 삼성이 그렇게 등신이거나 혹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읊어주면 속아 넘어갈 거라고 국민을 등신 취급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재판은 최순실 신동빈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최순실 판결이 났는데 뭐 최순실 중형이야 예고됐던 것이고 예기치 않았던 게 이제 신동빈 회장의 실형이죠? 네,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요. 곧장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구치소로요. 예. 예. 여기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적용이 됐어요. 예.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의 콜레터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롯데에도 적용하면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벌들 다 풀어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엄정했다는 제스처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물론 봅니다. 70억은 추가로 제공한 혐의조차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니,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신동빈 회장의 70억 갖다가 사실 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마침 70억을 주기로 한 시기가 정부에서 면세점과 관련된 일정을 잡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던. 그걸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제3자 납물죄를 한 거거든요.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203억을 재단에 줬고 70억도 아니고 줬어요 그냥. 말지원만 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것도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서있어서 못 줬죠. 그러니까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면 롯데는 집행유예 풀려났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재벌도 다 풀어준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콜레터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뇌물 맞죠. 뇌물 맞는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삼성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제3자 뇌물죄도 없고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4인 가구도 현안이 있어요. 그냥 다 각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다 현안이 있어요. 근데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승계 작업은 삼성이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요.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대 재벌에. 어떤 현안인가가 문제지. 근데 삼성은 승계가 현안이었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김상조 당시 그때는 교수였죠.
법정에 가서 증언도 했는데, 아니, 2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그것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최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래잖아요, 재판부는. 아, 정말. 그리고, 일단, 뉴스 전해주시죠.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열릴게요. 네,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어제 최순실 씨 2심 선고 있었는데 최 씨는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는요.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대해서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기업들 돈을 강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 또 롯데와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괜히 준 거예요. 청탁도 없이. 예. 롯데나 다른 곳은 여기서 롯데만 나왔으니까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생각해낸 거예요.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현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재빨리. 하지만 삼성은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이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순진해가지고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나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단에 따르면 강요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말씀처럼 순수한 피해자라는 거죠. 이것도 피해자예요. 지금 최순실 20년 선고 이런 것만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이재용 추가 면죄부 이걸 보도해야 해요. 이걸 보도하는 데가 MBC밖에 없는데 이 승계 작업이 20년짜리고 아니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룹 승계 하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대행진이에요. 삼성과 박근혜. 이재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판단 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최순실 씨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종범 업무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핵심을 놓친 분석입니다. 뭐냐면 이재용 재판부는 36억만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72억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준 사람은 36억을 줬다고 1심에서 판단하고 여기 최순실 받은 사람은 72억을 받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있긴 있는데 핵심 이 둘 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액수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핵심은 둘 다 36억이든 72억이든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해서 준 돈은 아니다. 이재용은 제3자 뇌물 무죄 똑같아요. 액수만 좀 바뀐 거지. 그리고 이제 말도 뇌물로 인정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핵심을 놓친 거라는 겁니다. 청탁을 둘 다 안 했다고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을 했던데,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전부 인정된 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분, 청탁 부분 여기서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 안 해요. 이재용 부분 다 뺐어요, 다. 모조리. 이재용 무죄! 이겁니다. 이재용 피해자! 바보! 이거예요. 당했어!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둘 다 똑같이 이재용은 다 빼준 거예요. 그게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이재용 면죄부. 다시 한 번. 최순실 20년이든 21년이든 19년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민은 콜레트럴 데미지. 빠져나간 건 오로지 이재용 이겁니다. 원래 최순실 1심 재판이 지난달 26일이에요. 예, 미뤄졌습니다. 갑자기 미뤄졌거든요. 갑자기. 예. 이재용 재판을 먼저 했어요. 순서가 뒤집혀졌거든요. 저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2심에서 예, 고등법원에서 면죄부를 먼저 줘야 그 논리를 1심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된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저 혼자. 네. 이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박근혜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면죄부를 주겠죠. 다 공범으로,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판사들끼리 삼성 면죄부 주는데 부담도 덜고, 이렇게 차근차근 여론 관리도 가능하고,
역시 맞는 거구나. 저 혼자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판 일정도 그렇게 설계한 거라고. 현안이 없다는 말이 정말 웃겨요. 현안이 없다. 예, 그런데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요, 이재용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이재용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 최순실 재판에도 다 들여다보면 이재용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약간 해독한 것은 핵심을 놓친 거예요. 묵시적 청탁이 없다. 제3자 뇌물죄 아니다. 이재용은 피해자. 이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안정범 수첩은 인정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만 인정된 거. 이재용 부분이 인정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안정범 수첩에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대통령하고 이재용 독대가 2014년에 있었어요. 9월인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엇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총이 무산됐거든요. 그때 엘리엇 방어를 할 필요가 삼성한테 있었어요.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 자체가 청와대의 관점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왜 엘리엇을 방어해요? 삼성이 방어해야지. 기본적으로. 이 수첩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를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본 거예요, 다. 다 빼준 겁니다. 청와대가 왜 삼성의 관점에서 방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삼성의 현안인 건데, 삼성 중심의 시각의 이 단어 자체가 이걸 무시한 거예요, 재판부가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이정만 다 빼준 건. 국민들을 등신으로 보는 거죠. 모를 거라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뉴스에서 좀 넘어가면요. 이것도 잠시 후 이정열 판사와 함께 같이 열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열리니까 힘드네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냈던 장다사로 씨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기각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혐의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서 피의자가 재책을 다룰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소환 일정에 따르지 않았나요? 뭐 그런 건 다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역시 또 MB로 가는 길을 양승태 체제 하에서 그 자리에 배치된 재판부가 막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재판부도 뭐 20년 동안 있었던 것도 없었다고 알아서 판단하는데 저도 혼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MB로 가는 길이라서 막았다. 구속영장 기각했다. 앞으로 그렇게 추정하겠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다음 뉴스는 뭔가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쪽에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왔던 측근이요.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 재산 관련 장부를 몰래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검찰이 포착하고요.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요. 지난 12일에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승계는 말이죠. 20년 동안 국민연금,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렇죠.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승계 전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로비를 한 것부터 전방위로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예요, 제대로. 이걸 또 풀어주는 거예요. 예, 일시가 피해자라고. 딱딱 맞지 않다고 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뭐가 딱딱 안 말하기는 맞습니까? 예, 쉽지 않죠. 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날짜가 몇 개 안 맞다. 삼성 현안이 없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몰랐고 현안이 있는 줄 승계 작업이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재판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 청와대 문건도 있고요. 안정범 수첩도 있는데 다 그것들을 배척하게 된 거죠. 이게 최순실 재판이 아니에요. 이재용 재판이지 이게 다. 네, 이병모 씨로 다시 넘어가실까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것도 이재용 재판의 여파예요. 이게 다 이재용 봐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재판도 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이제. 예, 어제 법정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요. 신동빈 회장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으로 삼성이 보이는데요. 2년 6개월을 풀려났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뭐 집행유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게 맞잖아요. 형평에도 삼성은 훨씬 더 액수가 크고 훨씬 더 집중적이고 말 사주고 다 했는데 거기는 풀려나고. 야, 삼성 재판이에요. 삼성 재판 다. 박근혜 재판도 삼성 재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좋겠습니다. 이정부 회장.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좋게 써야죠. 자, 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네,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긴급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영장도 곧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사 잘 받길 바라고요.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여할 자기들 어떻게 관여합니까? 말을 하겠다는 거죠. 말을. 예, 여기서 관여는 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서면 질의를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좀 궁색하네요, 표현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그냥 하지 못하고. 전제 조건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하겠다. 그냥 대화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궁색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대화에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군요. 예, 어제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국내 뉴스 중에 뭐 없습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으로 어제 출범했습니다. 의석수 30석인데요. 박주선, 유승민 신임 공동대표 맡았습니다. 출범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자신감 보이면서요.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일축했다라고 하는데요. 중도개혁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바른미래당에 불러야 되군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정당이 아니다. 저는 또 혼자 해석합니다. 저 혼자. 지금 30명이에요. 바른미래당이. 근데 거기 당적을 두지만 합당 반대했던 사람이 또 30명 됩니다. 네, 비례대표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표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은 25석이에요. 원래 국민의당이 39석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바른정당이 9표. 그 2명이 의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직을 잃었으니까 47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25표가 됐어요.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합당을 한 이유가 표결파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캐스팅 보트 안 돼요. 예. 그 캐스팅 보트도 아니고 목표가 지지율 얘기하는데 그 지지율이 높아져봐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 못 냅니다. 그 이유도 아니에요. 실제 목표는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죠. 이후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자신들은 보수 본류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계 개편 때 자기들이 보수의 적자가 돼서 이제 먹겠다. 자유한국당과 1대1 합당은 안 하겠지만 혼종 하이브리드가 탄생할 것이다. 예. 그때 그 자리를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거죠. 자기가 적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정계 개편. 그러니까 혼합을 벌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니가 하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롯데그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유는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롯데그룹에게는 이제 면세점 특허 연장이라는 예.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그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제1롯데월드. 네, 제2롯데월드.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 개시 결정을 했죠. 네. 그 수사도 힘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단계니까 예.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무슨 수사 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의혹이 많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사안 아닙니까? 제1롯데월드는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까?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예. 예. 제가 다스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의원님은 제1롯데월드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으셨던데. MB 시절에, 예. 동안 가는 거.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많이 들어보셨고,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구속이 그 수사에도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기대 전망인데 그럴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롯데 측에서는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악재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도 다 됐는데 반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제3자 뇌물죄 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안 됐고, 그죠? 예. 사실상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시호 영재 스포츠 부분도 다 무죄로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 수수의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영재스포츠 센터와 같은 단체에 돈이 들어간 것은 제3자 뇌물 수수라고 봐서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삼성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으로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문제 이런 구체적 현안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이나 이거 최순실 1심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제3자 뇌물죄가 빠져나가는 건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안종범 수석의 진술에 달려 있는 건데요. 예.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지난 정영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이제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 버렸죠. 액수는 늘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냐의 차이였는데 지난번 서울고등의 정영식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죠. 이번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72억은 단순 뇌물 수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 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또 순환출자 해소, 또 은산분리, 이 은산분리라는 것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라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삼성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 승계자하고 다 연결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첩도 최순실 관련된 것들은 인정이 됐지만, 그리고 단순 뇌물이 인정이 됐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재용의 3조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1심에서는 안종범 수첩 전체를 다 인정 안 해줬지만, 이재용 2심에서는. 이재용 2심에서요? 예, 이번에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결정적 부분은 또 인정을 안 해줬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이 최순실 1심을 통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 받을 부분은 다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있는 몇 가지의 키워드들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진술. 이 부분은 아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안종범 수석이 진술을 했는데요. 이 삼성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일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 작업 그리고 구체적 현안들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기 나름이다.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다. 그 비난은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재용 봐주기고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역시 이재용 부분은 다 3자 뇌물죄 다 털어주지 않겠는가. 그죠? 이 재판부입니다. 예. 이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선거할 똑같은 논리로 다 풀어주지 않겠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예.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72억을, 내 단순 뇌물수수 인정을 했죠.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정영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 스포츠에 들어간 그 용역 대금만 인정을 했고, 네. 대상 부계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말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추가로. 예,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라는 판례를 이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영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재판부 72억 뇌물로 다시 법정 구속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세훈 이번 재판부는 2번씩이나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 판결을 한 겁니다라는 일종의 제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판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경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되면 사업부 독립 침해나가 또 내일이 아니겠네요. 조선일보에 또 대문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적폐청산위원장을 내가 관두겠다라든지 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부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미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저한테 괴롭힘을 한번 당해주세요. 이 사안으로. 제가 안 나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해설을 하던 와중에 최순실 1심이 나서 둘 다를 한꺼번에 분석하게 되신 이정렬 전 부산판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많아요, 분석할 게. 이런 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 최순실 1심은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느끼는 바지만 공정정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탁견과 해안은 정말 은하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언론이 다 최순실 얘기만 해요. 20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형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인 듯. 그렇죠. 신동미 회장은 무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가 재판 받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버렸다. 이 얼마나 엄정한 재판부인가. 그러나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재용 면죄부다 다. 그렇죠. 이 신동빈 회장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드 때문에 피해는 다 봤지. 사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사드 나가지고 피해 본 거 아닙니까? 회사 피해 봤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게다가 돈을 70억 줬다가 돈을 가져가라 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추징당했잖아요, 지금. 그 추징이 이제 그 돈 자체가 이제 불법성을 띠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용 돈을 부회장과 줬다가 돈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면 지금 2년 6개월 이 주형은 똑같은데 형도 똑같아요. 예, 집행유예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걸로 해서 얻은 게 얼만데 여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으로 10조가 됐어요. 10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 면세점 가지고 있는 면세점도 현안 맞죠? 아, 현안이죠. 예. 그것도 이제 돈 잘 버는 거고. 하지만 그룹이 기우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아무리 현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룹 승계는 잘못하면은 지배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치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현안이에요. 근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고. 예. 일단 그 공장장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그 뉴스 브리핑 타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흥분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저기 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 국민이라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뉴스는요. 네.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면죄부 받아 이런 걸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재판부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공범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설계 삼성에. 예. 근데 어제 이제 그 지금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는 재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것도 한 열몇 페이지 되잖아요. 17장입니다. 예. 보도자료가 무슨 17장이나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사들 그리고 그 법정의 현장에서 이 김세윤 부장의 선고 그 이야기를 요지를 직접 듣고 메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이게 전부인데 그 정도면 엄청난 자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청탁 관련해가지고 관련 사건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예.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요 사안은 누가 고소고발할까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솔직히 누가 하든지 관심은 없고요. 오기만 하세요. 그냥 박살 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재판부가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근데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나를 변호해줄 수도 없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막 싸울 수가 있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예. 하나 이제 또 저는 주장합니다. 일부러 밀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1심 항소심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미묘한 균열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미묘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거. 왜 이랬을까 하는 게 궁금하긴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뭐냐면 지금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게 승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승계 작업을 하는데 특검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개별 현안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었고 이게 개별 현안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엘리어 방어라든지 그렇죠. 은산분리라든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수첩에 있는 거예요. 개별 현안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목표에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포괄적인 어떤 현안. 그러니까 결국 승계 작업을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승계 작업인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피고인 재판 1심에서는 1심에서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개별 현안들을 순서를 매겨놨어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목적하에 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이지 순서가 아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목적을 보니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예 승계잡 자체를 날려버렸고. 그렇죠. 승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별 현안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개별 현안이 사라지니까 청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최순실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특검이 제시한 그런 순서에 의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그러니까 만들었네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이재용 피고인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제가 붕괴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쓰나 싶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나는 거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 제일 훌륭했네. 오히려? 예.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큰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를 유일하게 인정한 거예요. 이 이재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게 공장장님한테 벌금 90만 원 선고한 그 재판부. 예. 훌륭하잖아요. 그 1심이 그나마 괜찮다.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재판부. 네, 이재용 관련해서는. 예, 그 무형 그때 빼고 이런 우리가 빼고. 작년에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그 욕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우리 재판부 판사님인데 어떡하나.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그 재판부를 비판하고 예. 며칠 있다가 그 재판부 앞에서 얌전하게 재판을 받고 예.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재판부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나았다. 예. 그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두가 청탁도 없었고 다 없었다고 했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예. 지금도 이런데. 지금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댓글 작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싶었는지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부 2심이 했던 작업은 간단해요.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하니까. 예.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청탁이 없었다고 해야 되고 청탁이 네. 없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현함이 없었다고 말해. 그렇죠. 괜히 현안도 다 없애버린. 예. 모든 걸 다 없애버린. 목적도 없고. 목적이 돈을 준 목적이 사라졌어요. 예. 그냥 뺏겼다. 이것만 남는 거죠. 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정말 대범합니다. 호연직이라고 봐요, 저는. 팍팍팍 없애버려, 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논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소신 있다. 20년 동안 있었어. 나 몰라. 팍팍. 다 없애버려. 예. 자, 지금 원래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그 뇌물 부분 중에서 말 소유권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최순실. 그거 하나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재판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라고 보게 된 근본적인 그 논리상 구조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 능력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의 말은 틀리긴 했지만 일관성은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증거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냐 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쭉 물 흐르듯이 가는데 어제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의 특징은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은 하는데 네. 부정한 청탁을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그걸 인정했다면 청탁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그건 없잖아요.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거 능력을 그렇다고 증거 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건 판결문 보시고 얘기하시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게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놓고 어떻게 없다고 봤을까? 이 논리는 또 뭘까? 그게 되게 또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판사님으로서 법률가로서 궁금하신 것이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보도자료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7장짜리 보도자료를 이제 재미가 없기만 해봐요. 예.
혐의가 18개인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유죄냐, 무죄냐, 뭐 유죄면 왜 유죄냐, 무죄면 뭐 왜 무죄냐라는 걸 이제 쭉쭉 재판부가 이제 써놨어요.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막 3줄, 4줄. 이재용 관련해서는 한 장 반을 썼어요. 찔린 거죠, 자신도. 이렇게, 원래 말 많으면 빨갱이 공산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찔린 것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길게 보도자를 냈으면 언론도 그만큼의 비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관해서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재판부도 이 부분이 지금 자기네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썼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청탁,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례를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법리에 근거하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갔어요. 항소심은.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을 찾아봤어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정아 씨 있잖아요. 네, 신정아 씨. 그분에 관한 판결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막연히 선처를 바란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하면서 그때 신정아 씨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청탁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막연하다. 예, 막연하고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기업들이 항상 막 미술관에 이렇게 문화사업에 지원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장부상으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청탁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거는 뭐 과하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뚜렷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겠군. 하면 이제 이게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한 청탁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에서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이재용한테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법리를 떠나서. 이제 롯데는 네. 돈을 대통령이 달라고 이게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돈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돈을 줬겠거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뇌물을 벌어겠냐 하고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삼성도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앞으로 뇌물죄를 벌일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재용은 그게 예외예요. 또. 예외예요. 예. 예.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롯데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막 현안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우린 이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삼성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쳤는데 뜯겼는데. 근데 롯데는 삼성은 아무런 현안도. 왜 면죄부를 줬어요? 뜯긴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제 말은 네. 그 재판부의 논리대로. 재판부 논리대로. 삼성은 아무런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은 겁니다.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그동안 예. 돈을 달랄 때마다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 아무런 예.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았다. 무서워서. 너무 착했어. 삼성은 순진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배포가